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공개하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표 전체 한번 열어주세요. 전체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쭉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 여러분 보시면 이게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입니다. 행정관은 빼고 비서관급 이상. 비서관급 이상이 일단 전부 정해진 자리가 65자리입니다. 65자리, 65자리고요. 장관급이 4명이 있습니다. 장관급. 자,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이 4명은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차관급이 11명 있습니다. 차관급은 이 수석급, 수석급들이 전부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비서관급은 50명 있습니다. 50명. 그래서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급 50명 해서 다 더하면 65명.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 인원은 65명이 정해진 TO입니다. 여기서 아직 이제 임명된 사람, 임명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왼쪽 위 보시면 제목을 제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47명 누구인가 이렇게, 이게 8월 10일 기준입니다. 8월 10일 기준. 자, 제가 65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7명 됐으니까 아직 한 18명 정도, 지금 이제 전임 정부까지 포함하면 17명, 전임 정부 근무하고 있는 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김상호 센터장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분이에요. 근데 아직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서 일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까지 빼면 어쨌든 15명 정도, 18명 정도죠. 더 추가로 임명을 해야 돼요. 지금 18명 자리가 비어 있다, 아직도. 그래서 47명 이렇게 봤습니다. 자, 쭉 보시면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산하에 아직 임명되지 않은 비서관들이 3명 있습니다. 연설비서관, 대통령의 메시지, 어디 가서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 초안을 쓰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통령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국정기록비서관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역사적인 사료로 남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국정기록비서관도 아직 못 구했습니다. 균형인사제도 비서관도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쭉 한번 훑어보고 포인트 좀 짚어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정무수석실 왼쪽에 아래에 보면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있고 그 밑에 비서관이 2명 있습니다. 정무수석실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 비서관이 2명이니까요.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여기는 정무비서실은 다 완비가 됐습니다. 그 옆에 홍보소통수석,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밑에도 지금 비서관들이 6명 있습니다. 6명 전부 다 지금 정해졌습니다. 여기도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옆에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2명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국민통합비서관, 지난번에 그 강준욱 비서관이 임명이 됐다가 그때 그 계엄을 옹호하는 과거의 여러 가지 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사퇴를 했죠. 그 후임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고옆 민정수석, 봉욱 민정수석 산하의 민정수석실도 전부 비서관들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여기도 아직 그 성장경제비서관이랑 중소벤처비서관이 아직 안 정해졌죠.
문진영 사회수석 산하에도 3명의 비서관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 산하에도 과학기술, 인구정책 요 2명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국가안보실 위성락 실장이 이끄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차장이 3명 있습니다. 김현종 1차장, 이뭉순 2차장, 오현주 3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비서관들이 3명, 안보전략비서관, 통일정책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 이렇게 3명의 비서관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실 비서관이 지금 출범한 지 6월 4일 날부터니까요. 2달이 넘은 시점, 2달이 이제 보름이 가까워지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비서관 18명 정도가 안 정해진 겁니다. 이 안 정해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일단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찾고 있는데 거기에 마땅한 사람을 못 찾아서 아직 못 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찾아서 복수의 인사들을 찾아서 계속 검증 작업 중에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검증 작업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검증을 후보를 저 사람 괜찮겠다 해서 검증을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또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검증이 계속 진행되면서 지금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 이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비서관 자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이제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서나 전혀 좀 다른 색깔의 어떤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둘러싸고 물밑에서 치열한 어떤 힘겨루기 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을 때 쉽게 또 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러한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이 포진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 등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또 흐름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막후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략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현재 이 비서관들이 비어있는 이유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 비서관들 자리를 좀 채워야, 여기가 정해져야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이 이제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국정의 컨트롤 타워이고 대통령을 보좌하지만 동시에 또 정책의 흐름을 상당 부분 앞장서서 또 끌고 가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대통령 비서실이기 때문에 이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부처나 이런 데서 어떤 것들을 빨리빨리 결정해서 힘있게 끌고 가기가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 내에서도 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는 있을 텐데 좀 여의치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못 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47명의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의 인사들을 각 자리,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를 맡고 있나 이걸 쭉 이렇게 보면서 분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딱 이렇게 3가지로 키워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실은 변성기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실은 뭐다? 변성기다. 이 변성기가 무슨 얘기냐 아마 여러분 궁금해하실 겁니다. 우선 변호사. 예,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 출신들이 대통령실에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다. 이게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자리는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따져본 것이죠. 역시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 변호인 출신들, 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실에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 출신들이 장악했다. 이렇게 좀 전부 포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악했다 그러면 뭐 어디를 장악한 것 같은 장악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변호인 출신들이 민정수석실에 전부 포진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 출신입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선거법 사건 또 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했었죠.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전체를 좀 리드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최측근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 선거법 또 사건을 변호를 했습니다. 전치영 비서관은 뭐 번인성 사건,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 이래서 또 여성단체에서 막 사퇴하라 뭐 이런 촉구를 하기도 했었죠. 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이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어쨌든 공직기강, 공직사회의 직무 감찰이라든지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센 부서죠. 센 비서관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을 또 맡고 있고, 민정비서관도 각종 정무적인 그러한 흐름들, 전체적인 경찰, 검찰, 감사원 등등 이 사정기관들을 관장하면서 대통령을 여러 가지 흐름을 잘 살피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현재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인물들이 맡고 있다. 또 법무비서관도 이제 법적인 자문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죠. 변호인 출신들은 대통령실에도 이렇게 포진이 돼 있지만 이찬진 금감원장이라든지 조원철 법제처장, 또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도 포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또 기타 부처에도 쭉 포진을 하면서 중요한 권력적인 측면에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앞장서서 방어했던 이 변호인 출신들이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에서의 정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호인 출신들 이렇고요. 변성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은 뭘까요? 성남 경기 라인입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에 포진한 성남 경기 라인. 일단 뭐 숫자부터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그리고 나아가서 경기도지사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바탕 초창기에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고생했던 원년 멤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원년 멤버들. 여기서도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의 아주 요직에 이렇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좀 볼까요?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입니다.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도왔고 당 대표 시절에는 정무전략실장을 맡았죠. 선대위에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비서관을 맡아서 전체적인 이 국정의 디자인, 그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김남준 제1부속실장, 대통령을 항상 제일 가까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장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의중을 알려면 누구 얘기를 들으면 됩니까?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인물이 이 김남준 제1부속실장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죠. 지역 언론사에 근무를 하다가 성남시장 대변인이 됐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언론비서관 맡았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정무부실장을 맡아서 전체적인 대언론관리, 정무관리 이런 것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제1부속실장.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제 예전 청와대로 치면 이제 춘추관장입니다. 기자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편의도 봐주고 관련돼서 또 자료, 보도자료 이런 것들도 내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챙기고 있죠. 자, 동아일보 출신이고요.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출판사 대표도 지냈고 경기 컨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도 지냈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낼 때는 이제 공보특보단장을 지냈었죠. 현재 보도지원비서관으로 기자들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활동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용채 인사비서관, 뭐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쪽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또 저 공기업 임원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인사비서관의 역할이 상당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같이 행동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국회의원실의 보좌관을 지냈었죠. 김용채 인사비서관.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가장 최측근 인물로 널리 알려진 그러한 비서관입니다. 대통령실의 재무, 또 행정, 인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총무비서관, 아주 대통령실 여러 직급 중에서도 요직 중에 요직이라고 꼽히죠. 여기에 김현지 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그러한 인물이고 최근에는 뭐 그래서 모든 게 김현지 비서관으로 통한다 해서 만사현통이다 뭐 이런 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을 때 그때도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사퇴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전화로 뜻을 전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정도로 어쨌든 상당한 실세 김현지 총무비서관도 성남 경기라인의 핵심입니다. 윤기천 제2부속실장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제2부속실장을 맡고 있는 윤기천 실장은 분당구청장 또 수정구청장, 구청장을 지냈습니다. 2번.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그때 지냈었죠. 성남FC 대표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1부속실장, 제2부속실장이 다 성남 경기라인,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인물, 김혜경 여사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인물이 모두 원년 멤버들로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죠. 정정옥 성평등 가족비서관도 성남 경기라인 인물입니다. 2010년 성남시장 인수위 시절부터 같이 했고요.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았었고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여성가족 관련해서 전문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 정정옥 비서관입니다. 뭐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비서관급 이상만 딱 꼽았을 때는 이렇고요. 꼭 성남 경기 라인으로 꼽히지는 않지만 성남 경기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이 또 비서관 수석급에 또 2명이 있습니다. 김남국 디지털 소통비서관,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이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한번 지냈죠. 일찍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역시 뭐 성남 경기 라인 근무는 안 했지만 그러한 정치적으로는 그런 같은 비중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재명 대통령을 초창기부터 지지했던 7명의 전현직 의원들 모임 7인회에 속했던 의원이죠. 전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 7인회 중에서는 김남국 비서관, 김병욱 비서관 2명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진영 사회수석도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복지정책 관련된 이런 자문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문진영 사회수석도 뭐 이 그룹에 속한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변호사, 성남 경기라인, 변성기. 기는 뭘까요? 기. 기재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기재부 출신.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은 비서관급 이상으로 보면 숫자로는 2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경제부처 전반을 지금 기재부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경제부처 숫자는 2명이지만 경제부처까지 포함한다면 현재 기재부 라인이 이 경제부처 전반을 다 장악을 했다, 포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서관급 이상 기재부 출신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그 일종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기재부 또 뭐 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 출신도 뭐 같이 볼 수가 있죠. 하정우 AI 수석이라든지 조한상 그 홍보 쪽의 비서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기업까지도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이 정무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기재부,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핵심 골간으로 봤을 때 변호사 출신 성남 경기 라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던 그러한 인물들 그리고 기재부 출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재부 출신으로는 지금 2명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김정우 국정상황실장 2명 있고요. 하지만 밑에 제가 표시해서 적어놨다시피 구윤철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전부 기재부 출신입니다. 이 맨 꼭대기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용범 실장을 기준으로 쭉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역시 경제부처는 기재부 출신들이 전부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행시 30회입니다. 행정고시 30회. 구윤철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행시 32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용범 실장이 기재부 1차관 할 때 구윤철 부총리가 2차관으로 있었죠. 김용범 당시 문재인 정부 때 1차관의 후임자가 이억원 현재 금융위원장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재부 1차관도 지냈고 행시 35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행시 36회 이렇게 전부 이제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본부장으로 이어지는 이 어쨌든 경제 관련된 경제 라인에서의 기재부 출신들의 포진이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김정우 국정상황실장 이제 기재부 출신인데 이 40회 행시 40회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나와서 20대 때 국회의원도 한번 지냈죠. 이 기재부 출신 행시 기수로 보면 김정호 국정상황실장이 제일 막내격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정책실장과 상황실장 아주 중요한 또 두 자리에 포진하고 있는 것이 이 기재부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변성기, 변호사 출신들, 성남 경기 라인, 그리고 기재부, 이것이 현재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 포진한 비서관급 이상을 분석했을 때 키워드로 꼽을 수 있는 세 글자가 변성기, 변성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표 다시 한번 크게 열어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현재 47명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 어떤 인물이 어디에 포진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 한번 보죠. 강훈식 실장이 이끄는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 김현지, 김남준 제1부속실장, 그리고 관리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총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꼼꼼하게 일하기로 유명하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자리가 관리비서관입니다. 이정도 비서관이 지금 책임지고 있죠. 의전비서관은 이제 권혁기 의전비서관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권혁기 비서관은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메시지 팀장으로 합류해서 이재명 후보의 모든 연설과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작성했던 그러한 인물, 이번에는 이제 의전비서관을 맡아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비서관 권순정 비서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정상황실장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사비서관도 역시 성남 경기라인 김용채 비서관. 전체적으로 비서실에는 성남 경기라인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호흡을 맞췄던 인물들을 비서실에 거의 포진해서 효율적인 일처리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노리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 볼 수 있는 거죠. 정무수석실은 우상호 정무수석, 4선 전직 의원, 그리고 김병욱 7인의 한 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발전비서관은 이선호 비서관이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 울산 시당위원장을 맡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홍보소통수석은 이규현 JTBC 대표를 지낸 분이죠. 홍보소통수석을 맡고 있고, 홍보기획비서관이 제1기획본부장 기업 출신입니다. 조한상 비서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또 잘사니즘 K-이니셔티브 이런 것을 만든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홍보비서관 SBS 기자 출신, 과거에 박원순 전 시장을 도왔던 이민주 비서관이 지금 국정홍보비서관을 책임지고 있죠. 대변인은 강유정 대변인, 강남대 교수이고 신춘문예 세 군데에서 등단해서 화제를 불렀던 그런 인물입니다. 해외 언론 비서관은 최성하 비서관,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입으로 불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의 공보관을 지낸 기자 출신입니다. 유엔 합류해서 대변인실에서 아시아 담당관을 그때 지냈었죠. 그리고 이제 김남국 비서관, 경청 통합수석은 전성환 수석이 맡고 있습니다. 이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1995년부터 충남 아산에 정착을 해서 세종시 교육청 비서실장을 지냈었죠. 그리고 이제 국민경청 비서관은 배진교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이제 봉욱 연수원 19기 대통령의 연수원 1년 후배입니다. 기획통 검사로 알려져 있고 김앤장에 근무하다가 민정수석,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봉옥 수석이 임명이 됐었죠.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은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맡고 있습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진국 비서관, 아주대 로스쿨 교수 이고요.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그러한 인물이 현재 사법제도 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예, 김영범 정책실장, 예, 한상희 국정과제 정책조정비서관은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가천대 교수고요. 당 정무조정실장도 지냈죠. 민주연구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재정기획보좌관으로는 예, 유덕현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수석은 하준경, 예, 한양대 교수, 성장론자인 하준경 교수가 경제성장수석을 맡고 있고, 예, 산업정책비서관, 산업부 관료 출신 윤성혁 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은 이성훈, 예, 국토부 관료 출신 이성훈 비서관이 맡고 있고, 농림축산비서관은 이영수, 예, 1974년생 서울대 농대 나와서요. 2장을 3번 했습니다. 2장. 예, 시골 마을에서 2장을 3번 지냈습니다. 전농 정책국장도 지내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맡다가 비서관을 맡았는데 경북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농민이기도 합니다. 예, 중소벤처비서관은 아직 안 정해졌고 최양수산비서관은 예, 이영호 비서관 전남 완도에서 태어났고요.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러한 인물입니다. 예, 사회수석은 이제 문진영 사회수석입니다. 서강대 교수 출신이고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자문을 해왔던 그런 인물이죠. 노동비서관은 이용남, 한국노총에서 전략조정본부장을 지낸 인물이 노동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예, 성평등가족비서관은 정정옥 비서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남 경기라인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AI 미래기획수석은 하정우, 예, 네이버 센터장을 지낸 인물이죠. 맡고 있고 국가 AI 정책 비서관은 김우창, 예, 카이스트 교수 출신입니다. 국가 AI 정책 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에너지 비서관을 맡고 있는 이유진 비서관은 녹색 전환 연구소장으로 있다가 비서관을 맡았습니다. 진작부터 여러 가지 이 기후 관련해서 많은 시민 운동을 해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이제 위성락 전 민주당 국회의원 위성락 실장이 맡고 있고,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해군 출신입니다. 김상호 센터장이 맡고 있습니다. 후임자가 아마 정해지면 갈리겠죠. 제1센터장 김현종 센터장은 전 국방개혁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이고요. 제2차장인 이뭉순 주 캐나다 대사, 예, 전부 주미 대사관도 1등 서기관을 또 지냈습니다. 제3차장을 맡고 있는 오현주 대사도 외교부의 개발협력국장을 지냈습니다. 전부 이제 외교관 출신이 국가안보실의 2차장, 3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현종 1차장, 이뭉순 2차장, 오현주 3차장의 공통점을 본다면 좀 이 미국 쪽, 미국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종 1차장도 국방부에서 미국 정책과를 지내고 이뭉순 2차장은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과 공사를 지냈으니까요. 이 곽대신 국방비서관도 국방부 미국 정책과 에서 근무를 했고 육사 51기 수석 졸업한 인물입니다. 미국 MIT에서 핵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육군 준장입니다. 국방비서관 곽태신 맡고 있고요. 최희덕 외교정책비서관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주 러시아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을 지내고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지냈습니다. 선양 총영사로 있다가 외교정책 비서관을 맡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경제안보비서관은 원래 국정상황실장을 맡다가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옮긴 송기호
예, 통상 업무, 이제 통상 쪽에 좀 전문가로 꼽히는 그런 인물이죠. 예, 경제안보 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자, 대략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47명 어떤 인물들인가 여러분에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뭐 키워드로 딱 요약하면 아까 그냥 변성기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이런 인물이 저 자리에 가 있구나. 아직 18자리 정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정해지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기조 자체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본 이 골간들이 잡혀 있고 그 골간의 핵심은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최전방에서 방어했던 변호인 출신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해왔던 성남 경기 라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본다면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댓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소종섭의 시사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많이 주셨네요. 예, 예. 안 정해진 사람들이 많네요. 매가 약이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그 세 가지, 서너 가지 이유로 아직 안 정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김남국, 예, 그 김남국 의원 맞습니다. 예. 변성기, 예, 제가 어떻게 이걸 구성할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 성남 경기 라인을 앞에 넣으면은 또 성변기 이렇게 해도 되고, 성기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고민하보다 가장 좀 무난하고 쉽게 기억되는 게 변성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좀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예, 고생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예, 자기 사람 확실하게 챙기네요. 예, OS 초코파이님. 예. 예, 부산 할매 상식학교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소종섭의 시사쇼, 예, 아시아경제에서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예, 이영수 뭔가 특이하네요. 서울대 이장 출신이라, 예, 삼선 이장 출신, 스토리가 좀 되는 그런 인물이죠.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니까요. 예, 예, 재밌는 인물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OS 초코파이님, 인물 꼼꼼하게 설명해 줘서 좋네요. 예, 꼼꼼하게는 아니고 사실 그냥 시간에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몇 시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러프하게 그냥 쭉쭉쭉쭉쭉 좀 갔습니다. 이게 각 분야별로 경제 분야, 정무 분야, 민정 분야, 또 국가 안보실 안보 분야 이렇게 떼서 그것만 가지고서 사실 20-30분 좀 자세히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뭉뚱그려서 대통령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제 기회 될 때 대통령실과 내각까지 포함해서 묶어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경제 부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키워드로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조회수에 올리기에 딱 좋은 그런 아이템을 막 다루는 그런 유튜브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루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만 저희가 또 언론사이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어떤 분석, 인터뷰, 예, 그런 쪽으로 좀 또 새로운 각도에서 또 보는 이런 쪽으로 좀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서 좀 주변에 많이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이 손오공이 돼서 이렇게 같이 좀 링크도 다른 데도 좀 퍼날라 주시고 이러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진행자로서 한번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